네, 안녕하세요. 오렌지 텔레비 시청자 여러분, 알쓸신 팁 시간으로 인사드리는 김성환 기자입니다. 오늘 주제는 르노 코리아 자동차 QM6 그리고 SM6 택시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이 분야에서 절대 강자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현대차 소나타 택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4년에 출시한 7세대 모델이었는데 지금 이 도로에 다니고 있는 이 개인 자가용의 소나타 신형은 8세대 모델이에요. 한 세대 전 제품으로 대신 엄청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갖고 있었던 소나타 택시였습니다. 2천만 원 극초반에 구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구입을 아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소나타 택시 현대차가 단종을 선언해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차를 구매해야 될까? 정말 이 합리적인 가격 보고 샀단 말이죠. 그랜저로 가기에는 너무 비싸고 이쯤에서 아주 절묘한 대안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르노 코리아 자동차가 만든 QM6 그리고 SM6 LPG를 바탕으로 한 택시인데요.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이 장단점 그리고 어떤 또 유지 보수 측면까지 폭넓게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르노 코리아 자동차 수원사업소입니다. 전체 2021년, 2022년 2년 연속 최우수 사업소로 선정된 곳인데 먼저 이 경부고속도로 수원 신갈-IC와 인접해 있어서 최대한 이 접근성이 좋다라는 점이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정비소 크기도 1088평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한 공간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아주 좋은 공간에서 또 지금 제 옆에 또 아주 또 유능한 카마스터님이 계십니다. 무려 수원사업소에서 5년간 근무하신 택시 전문 카마스터죠. 황일현 시니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이 QM6와 SM6 이 택시 모델이 전용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인 자동차 가격이면은 절대 불가능한 가격이지만 네. 택시로 공급될 때는 영세라고 해서 네. 개별 소비자가 완벽하게 제외되는 가격으로 해서 가성비가 있습니다. 아, 가성비가 좋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단 LPG 연료를 사용한다는 것도 무척 매력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QM6 택시를 활용했을 때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총 5가지 정도는 저는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가지. 네. 네. 첫 번째로는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장시간 운행을 하다 보니까 허리에 무리가 많이 옵니다. SUV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높다 보니 허리의 네. 무게를 최대한 적게 하고요. 디스크 있는 분들은 그래서 기존 승용차에서 QM6로 많이 넘어오시는 중이시고요. 아무래도 이 실내 공간이 넓다 보니까 좀 손 뻗거나 좀 쾌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무릎에서 엑셀까지 가는 각도가 평범하게 수평되어 있지 않고 각이 내려가 있다 보니까 압력을 집어넣을 때의 느낌이 좀 더 편안하다고 하십니다. 무릎 쪽에서도 조금 더 장시간 이거 끊었다 밟았다 할 때 조금 더 일반 세단에 비해서는 확실히 SUV가 좀 편하다. 예.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시야가 확실히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SUV가 워낙 많아진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네. 시내에서 운전하다 보면 앞이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같은 QM6가 SUV를 하게 되면 네. 앞에 시야가 더 넓어지는 느낌도 있고요. 1층에서 3층으로 올라온 전망 같은 느낌하고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확실히 좀 SUV는 큰 차는 이렇게 딱 내려다보는 맛이 있잖아요. 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은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어르신들이 타고 내리시기 오히려 더 편하다는 게 거꾸로 역설된 차 중에 하나예요. 네. 일반 세단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실 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셔서 거의 눕듯이 들어가시는 반면 QM6는 엉덩이 먼저 집어넣고 그냥 여성분들 아름답게 올라가듯이 탁 올라갈 수 있는 쉽게 승하차가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요즘 특히 이 소나타 택시가 단종이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주목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QM6 택시로 활용했을 때 이 기존 이 소나타 택시와의 차이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소나타 택시의 가성비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싸긴 쌌어요. 싸고 네. 되게 좋아요. 싼 맛에 타는 차냐 아니면 기사님들을 보호하는 차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 르노 코리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강판 자체가 메가파스칼이라고 해서 네. 훨씬 더 좋다고 하는 현대의 입장과 다르게 기가파스칼 달렸습니다. 장력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전성이 안전하다. 훨씬 네. 더 좋고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소나타가 더 큰 차냐, 이 차가 더 큰 차냐. 길이는 네네. 소나타가 더 깁니다. 네. 그런데 높이가 높다 보니 이 차가 더 크게 느껴지시는 것 뿐이고요. 근데 실제로 타서 보시면 주차하시기 더 편하실 거고요. 그래요? 네. 근데 SUV의 덩치가 커진 것만큼 기름이 더 많이 나가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많이들 하세요. 네. 소나타에 비해서 더 커진 덩치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작고 그리고 높이가 높다 보니까 승하차는 편하지만 무게는 좀 더 많이 나갑니다. 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연료만 나와도 성공이라고 하는데 네. 다행스럽게 소나타 LPG와 저희 QM6의
연비는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소나타의 아기자기한 맛은 저희 차에 없는 거죠. 이게 SUV 좀 볼드하고 좀 남자다운 맛이 있잖아요. 그 맛으로 네. 다셔야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24년형 QM6와 23년형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가 페이스리프트를 하게 되면 숨은 그림 찾기처럼 생각을 하세요. 뭔가 네. 바뀌긴 바뀌었는데 무엇이 바뀌었는지 찾아야 되는 느낌인데 이번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전면부의 그릴 부분이 더 와이드하게 넓어지면서 네. 헤드라이트 부분과 범퍼 부분이 되게 작게 보이게끔 오. 입이 열린 듯한 느낌이었고 네. 23년형은 좀 모여있는 오자 발음하고 있는 입술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와이드해지면서 이 존재감을 넓혔군요. 그렇죠. 네. 좀 더 파워풀한 느낌을 가지게 됐고요. 헤드라이트 역시 디귿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와이어가 2개가 더 들어가서 헤드라이트 자체도 역동성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램프 속의 그래픽 디자인이 조금 더 세련됐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도 평범하게 그냥 실버 컬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젠 투톤일로 투톤 컬러로 바뀌어 있고요. 실내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실내에서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해서 내비가 저희는 정확하게 세로로 돼 있습니다. 네. 참 신기한 게 국내에서 세로형으로 나와 있는 데는 저희 하나밖에 없고요. 네, 진짜 찾아볼 수가 네, 없어요. 네. 기존엔 볼보가 있었고 그전엔 테슬라 그랬죠. 그 이유는 저희가 좀 보수적인 게 좀 있어요. 안전성에서. 네. 핸들을 잡고 있는 상태에 충돌했을 경우 핸들을 잡고 있는 손이 앞에 나가서 그 화면을 쳐서 손이 2차 사고 나는 걸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세로형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 세로형이 옛날에 워낙 구형이었다가 24년형 되면서 많이 좁아졌죠.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네. 이 택시 기사님들께 추천할 만한 이 QM6 뭐 편의 품목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등급 가격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SE 등급이라 해서 가장 기본,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깡통 등급이 있었는데 네. 이번엔 그게 없어졌습니다. 아예 없어졌군요. 네. 네. 이 기준인즉은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는 걸 제공하다 보니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마케팅 부서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LE라고 해서 예전에 두 번째 트림이었던 이제 기본 트림이 된 네. QM6 LPE LE 모델로 기준을 하고요. 네. 택시로 했을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세라고 해서 1,530만 원 정도의 차가 추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편의시설로 들어가는 시트. 네. 시트에 바람이 나오는 거를 기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통풍 중요하죠. 네. 오래 앉아 있죠. 그리고 나중에 가만히 있으면 습진이나 아니면 땀띠가 많이 생긴다고 하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네. 편의 기능으로 시트 들어가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SUV는 트렁크가 좀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적으로 물건을 싣고 내리실 때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하시는 게 생각보다 좀 버거워요. 근데 요거는 공항을 자주 이용하시는 택시 기사님들한테는 추천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추천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전동 트렁크. 네. 그 이유는 공항을 가시는 분들은 짐을 올리고 내리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시겠지만 네. 일반적 택시는 트렁크 이용률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공항 택시를 쓰실 분은 매직 테일게이트라는 옵션을 넣으시고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빼시는 걸 추천하고요. 네. 세 번째로는 내비 화면은 솔직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세요, 많이들. 근데 내비라는 게 지도를 보기 위한 거냐 아니면은 그 화면을 통해서 다른 모든 옵션을 움직일 수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후자 쪽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유인즉은 택시 기사님들은 카카오톡이라고 해서 카카오 택시라고 있어요. 네. 그걸 승인하면 그 안에서 내비가 다 돌아가요. 그렇죠. 그 플랫폼으로 많이들 또 활용을 하시니까. 그래서 일반 내비들은 필요가 없고 후진을 할 수 있을 때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자동차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화면이 필요한 것이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내비가 필요 없는 경우는 내비 옵션을 빼버린 9.3인치 그냥 디스플레이 옵션만 네. 추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유명한 토션빔의 저주 들어보셨죠? 뒤쪽에 서스펜션의 뭐 승차감 뭐 이랬죠. 예. 최악이었습니다. 진짜 많죠. 네. 그 앞자리 타십니까? 뒷자리 타십니까? 뒷자리 타죠. 네. 네. 택시 기사님들 역시 똑같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